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일 합격 노트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3주차 중요 지문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중요 지문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소화하시고 포인트, 키워드에 제가 핵심이 되는 부분에 표시를 했으니까 그걸 꼭 유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핵심 지문 정리, 요거 봅니다. 취득가액을 추계가액 중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하나여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금 계산 공제액과 합한금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 직접 비용 합계액 중에서 자본적 지출, 양도 직접 비용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금 계산 공제 합계액보다 크면은 이 자본적 지출, 양도 직접 비용을 필요 경비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도차익 계산 시에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매, 감, 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공제하고 끝나는데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중에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금 계산 공제 합계액과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 비용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이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이 합계액이 크다 그러면 어떤 거로 한다? 이 금액으로 필요 경비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요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 원인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일시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자, 실거래가액이 10억이면 얘는 뭐라는 거예요? 고가주택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등기된 일시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차익의 최대 100분의 80의 장기 보유등재를 청구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제가 맨날 예를 들다 보니까 고가주택만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고가주택으로 들은 거고 시험에서 주로 고가주택으로 나온 것뿐이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그러면요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거주 요건을 못 갖춘 1세대 1주택은 과세가 되겠죠? 조정상 지역에서 2년 거주를 못했다거나 등등 이렇게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세가 과세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장특공제는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적용해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을 받아요. 24에서 80%까지. 그럴 때 이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몇 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 2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의 그러면 2년 거주를 못한 1세대 1주택인데 10년 보유했어? 이상을 보유했어? 그러면은 어떤 게 적용되냐면 1세대 1주택인데 거주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러면 3년 이상은 보유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장특공제 공제율 보유연수 2%씩 해서 6에서 30%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요. 거주 요건을 못 갖추면 거주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보유연수 8%씩 적용해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의 실지양도한 가액이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금 갖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등재는 일반 주택과 달리 어떻게 하냐? 안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분 계산해요? 양도차익, 고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이렇게 안분 계산하잖아요. 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9억 원. 9억 원을 빼주는 이유는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안분하잖아요. 이렇게. 또 자,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도 전체 장특공제 구합니다. 전체 장특공제액은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 곱한 금액이죠. 보유연수의 8%씩 적용해서 곱한 그거에다가 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9억 원이요.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과 장특공제액은 일반 주택과 달리 안분 계산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나 세율은
일반 주택과 동일합니다. 고가주택으로 해서 기본공제 덜 해주고 더 해주고 이런 거 없고 세율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양도차익과 장특공제 계산만 다릅니다. 비과세금 충족한 고가주택은요. 자,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올해부터는 2020년도부터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 금액 계산해. 그래서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차익과 장특공제액은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환산취득가액은 하여튼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양도가액이 불분명해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감기.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감환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추계합니다. 장기 보유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국외자산 안 돼요. 경기되는 미등기양도하는 자산 안 해줘요. 토지, 비섬토지 포함해서 건물 로서 보유기한이 몇 년? 3년 이상. 항상 장특공제라는 말이 지문에서 보면 반서적으로 뭘 떠올려? 3년 이상 보유를 떠올려야 되고, 보유한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말하지. 꼭 조합원 입주권 나오면 가로 확인해 봐야 돼요. 포함인지 제외인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이 됩니다. 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다주택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산을 제외하고는 양도자산의 종류 보유한에 관계없이 소득별로 각각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이고,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산 종류 보유한 관계없이 그냥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가 되는데 기본공제 배제한다는 질문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국외자산이든 자산 종류 보유한 관계없고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이든 뭐든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는 순서대로, 양도한 순서대로 기본공제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요. 자, 끝났네요. 자,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진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